안녕하세요.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는 건요, 꼭 사람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는 거랑 같아요. 겉보기엔 복잡한 숫자들만 가득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기업의 진짜 건강 상태가 다 숨어 있거든요. 오늘은 이 재무 비율이라는 도구로 그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법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회사가 궁금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 아닐까요? 이 회사 진짜 괜찮은 건 맞나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숫자를 통해 찾아가는 여정.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. 네, 바로 이 재무 비율이 기업의 건강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크게 5가지 핵심 항목을 볼 거예요. 안정성, 성장성, 그리고 효율성, 수익성, 마지막으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시장 가치까지. 이 5가지로 기업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볼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진행할 건강검진 순서입니다. 먼저 안정성부터 시작해서요. 성장성과 효율, 수익성을 차례대로 보고 시장의 평가는 어떤지 확인한 다음에요.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주의사항까지 딱 짚어보겠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이 건강 검진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재무 비율이라는 도구가 뭔지부터 확실히 알아야겠죠.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 넘어가겠습니다. 자, 본격적인 검진의 첫 번째 항목, 바로 안정성입니다. 사람으로 치면 이건 기초 체력 같은 거예요. 이 기업이 갑자기 닥친 경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버텨낼 수 있는지, 그 맷집이 얼마나 센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우선 단기적인 체력부터 볼게요. 유동성 비율이라는 건데요. 이건 마치 응급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 보는 것과 같아요. 갑자기 돈 나갈 일이 생겼을 때,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을 문제없이 갚을 수 있나, 이걸 확인하는 지표입니다.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게 이 두 비율의 차이거든요. 왼쪽의 유동 비율은 일반적인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. 오른쪽의 당좌 비율은 훨씬 더 깐깐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재고 자산이라는 건 경기가 안 좋으면 바로바로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걸 싹 빼고 정말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. 그래서 훨씬 보수적으로 단기 지급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. 단기의 체력을 봤으니까 이제는 장기적인 건강 상태를 볼 차례죠. 레버리지 비율,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채 비율은요, 이 회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돈, 즉 빚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. 계산은 간단해요. 내 돈, 즉 자기 자본에 비해서 빚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는 거죠. 만약에 이 비율이 너무 높다? 이건 일종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어요. 경기가 나빠져서 이익이 줄어들면 이자 갚는 것만으로도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자,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다음은 퍼포먼스를 봐야겠죠. 안정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가만히 제자리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이 기업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장성과 효율성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은 딱 2가지입니다. 첫째, 회사가 계속 크고 있는가? 그리고 둘째,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알뜰살뜰하게 잘 써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가? 이 2가지예요. 왼쪽에 보이는 매출액 증가율은 회사가 얼마나 빠르게 크고 있는지 그 속도를 보여주고요. 오른쪽에 있는 총자산 회전율은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총동원해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일으켰는지, 다시 말해 자산을 굴리는 효율을 보여줍니다. 성장 속도랑 효율, 이 2개를 같이 봐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. 아무리 안정적이고 또 빠르게 성장한다고 해도요, 결국 돈을 못 벌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4번째 검진 항목이 바로 수익성입니다. 아주 간단하고 본질적인 질문이죠. 과연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걸까요? 수익성을 볼 때 대표적으로 쓰는 2가지 지표가 있어요.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, ROE라고 하고요. 총자산 이익률, ROA라고 합니다. 이 지표들은 투입한 돈에 비해서 얼마나 순이익을 잘 뽑아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. 이 둘의 핵심적인 차이는 관점에 있습니다. ROE는 주주 입장에서 내 투자금 대비 얼마나 벌었나,
ROA를 보는 거고요. ROA는 회사 전체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냈나 이걸 보는 거죠. 당연히 ROE가 높으면 주주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? 자, 이 슬라이드가 바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는 순간입니다. 보세요. 총 자산이익률은 결국 두 가지의 곱으로 이루어져요. 물건 팔아서 이익을 얼마나 남겼는가, 즉 매출액 순이익률과 가진 자산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가, 즉 총 자산 회전율. 이게 딱 곱해져서 ROA가 되는 겁니다. 앞에서 봤던 효율성과 수익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죠. 지금까지는 회사의 내부 건강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요. 이제 시선을 밖으로 한번 돌려볼까요? 외부,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? 이건 현재 실적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. 이 시장 가치 비율은요, 현재 주가가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이나 가진 자산에 비해서 비싼 편인지 아니면 좀 싼 편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왼쪽에 있는 PER은 주가가 수익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고요. 오른쪽에 있는 PBR은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인지를 보여줍니다. 보통 PER이 낮으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요.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심지어 회사를 다 팔아치웠을 때의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. 자, 이제 모든 검진 항목을 다 살펴봤습니다. 하지만 좋은 의사는 수치 하나만 보고 섣불리 진단하지 않잖아요.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첫째, 절대로 비율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안 됩니다.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하고요. 둘째, 반드시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서 추세를 봐야 합니다. 이 회사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빠지고 있는지 말이죠. 셋째, 혼자만 보면 안 되고 같은 산업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랑 꼭 비교해야 합니다.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능력이라든지 브랜드 가치처럼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것들도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결국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안정성, 성장성, 효율성, 수익성, 그리고 시장 가치까지 이 모든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게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.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도구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직접 궁금했던 그 기업의 건강 성적표를 열어볼 준비가 되셨습니다. 과연 그 기업의 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?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.